HBM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D램 기술에서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 D램의 선단 공정에서도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고요. 일단 납품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많이 밀어내면 이게 다 무주공산이잖아요.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공급의 병목은 TSMC 코어스라고 하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병목이었는데 이제는 병목이 점점 더 HBM 쪽으로 병목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HBM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대다수 시장 조사 업체들이 HBM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DDR5 대비해서 HBM의 가격이 원래는 8배 정도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한 3배 수준으로 축소될 거다. 그래서 점점 가격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지금 HBM의 ASP 평균 판가가 지금 5에서 10%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시장 조사 업체들이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 쪽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금 그 외신 보도 나왔지만 이제 그 블룸버그인가 어디서 외신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미팅한 3명 중에 이제 2명한테 이제 소스를 얻어서 기사를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개는 이제 발열, 발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프로토콜한테 맞지 않다, 프로토콜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거는 이제 HBM이 주문형 메모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범용이면 기존에 딱 규격대로 만들면 다 사가잖아요. 근데 HBM은 그 쓰는 업체한테 딱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업체한테 딱 맞춰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삼성은 2019년 HBM 팀을 해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레퍼런스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걸 또 따라잡기 위한 이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놨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데이터.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삼성에서 캐치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SK하이닉스는 MR 머프라고 하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을 쓰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TC NCF라는 기술을 쓰거든요.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자, 이 NCF라는 방식 자체가 발열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근데 같은 기술을 쓰는데 삼성은 안 되고 마이크론은 된다. 근데 마이크론은 공교롭게 그때 한미 반도체에 TC 본더를 썼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를 역추적해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더니 갑자기 굉장히 주문을 많이 내고 있죠. 급하게. 그런 이제 주변 여건들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삼성 쪽에다가 계속해서 장비를 납품했는데 한미 반도체의 데이터 시트를 계열사인 세메스한테 계속해서 이제 줘서 기술을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5개 부문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한미 반도체가. 협력사가 고객한테 소송 거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때 한미 반도체가 5개 부문에 대해서 3개 부문에서 승소를 했고요. 20억 정도의 그걸 이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객하고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20억 돌려주고 악수하고 끝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거래가 잘렸죠. 둘 다 이제 그런 과거에 앙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비즈니스적으로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TC 본더 수요가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지금 막 엄청나게 수요가 넘치는데 지금 삼성까지 주기에는 물량이 캐파가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고객한테 줄 거를 삼성한테 뺏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뭐 삼성이 매력적인 고객차라 그러면 그런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신뢰 문제니까. 일단 뭐 부문장이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총괄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S 부문장 밑에 메모리 사업부장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사업부장을 총괄하는 자리가 DS 부문장이에요.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도 DS 부문 밑에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을 정기 인사가 아닌 보통 정기 인사라고 하면 연말 인사죠. 아니고 5월에 바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저도 거의 18년 정도 지금 반도체 산업을 보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그만큼 지금 삼성 내부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 안 되고 있죠. 네, 삼성이 지금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D램 기술에서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 D램의 선단 공정에서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그거는 알 수 없죠. 사실 뭐 공정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한데 일단 이제 이 반도체 쪽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D램에 EUV 공정을 굉장히 빨리 적용한 회사인데 그게 설익은 기술을 먼저 적용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3E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DDR5에 들어가는 건 삼성 같은 경우는 1A가 메인이에요. 1A는 14나노대거든요. 근데 지금 EUV를 늦게 적용했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2나노대 1B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네. 일단 이제 그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삼성 파운드리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이제 차세대 칩에 도입한다라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나노 GAA를 하는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삼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 공정은 TSMC는 핀팻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GAA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 주가가 거의 뭐 저는 솔브레인 VI 걸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급등을 했죠.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AMD가 삼성 파운드리 쓴다라는 거는 사실 그 전에도 알려진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TSMC 어떤 그 팹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멀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AMD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도 쓰고 TSMC 팹도 쓰고 이게 이제 멀티 파운드리 전략인데 근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는 3나노 GAA를 쓴다라는 건요. 그 우리 칩렛 공정 이야기 많이 하는데 칩렛이라는 기술이 그 반도체 코어를 막 쪼개가지고 이거를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게 표준이 같으면 고성능 코어는 TSMC에서 가져오고 저전력 코어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가져와서 이걸 조립해서 칩렛으로 만드는 게 이제 기존 어떤 그 방향성인데 3나노 GAA를 쓴다라는 거는 저전력 코어 쪽이 아니라 고성능 코어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GAA 자체가 전성비가 좋고 퍼포먼스가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삼성 3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마 TSMC도 그 AMD도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로드맵을 이렇게 계획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주가에 반영을 안 해주냐? 왜냐하면 이게 범용이거든요. 요즘에는 범용 메모리를 그냥 레거시라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DDR5나 뭐 이런 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계속해서 분기마다 거의 가격이 20% 30%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그 주가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뻔히 보이는데 그 실적의 질에 대해서 저거는 HBM도 아니고 그냥 레거시 메모리 가지고 이익 내는데 저걸 높은 멀티플 줘야 돼? 이런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올해 HBM 쪽에서 지금 원래 당초 한 8조 원 정도 매출 봤었는데 연초에 10조로 상향 조정됐고 지금은 아마 12조에서 13조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익을 절반을 뽑아낸다. 그러면 멀티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질이 다르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다르게 반영하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그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처가 대부분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내구 소비재 쪽에 이제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일 거고, 미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지금 고성 메모리 HBM 같은 게 이게 포화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HBM에 대한 전망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미국 쪽은 앞으로 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 투자 사이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대체되지 않으면 이게 스케일링 로우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장이 될 때까지 1등이 될 때까지는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과거 우리 월드와이드웹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고요. 모바일 혁명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 1등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때는 거기서 위너는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3등도 사실 크게 의미 없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 검색 엔진 얼마나 많았어요.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뭐 한미르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요. 뭐 근데 다 정리되죠. 심지어 야후조차도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그죠? 1등, 2등, 구글 1등, 2등, 야후. 자, 모바일 시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수많은 OS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파이어폭스도 있었고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정리됐죠. 안드로이드 OS하고 iOS 두 개로 정리가 됐죠. 자, 1등, 2등. 그렇죠. 아마 지금 AI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서로 막 해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네, 1등, 2등이 될 때까지. 그게 지금 내가 1등 하겠어라고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경쟁에서 이탈하겠어. 나는 돈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탈하겠어. 라는 빅테크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 게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요, 그 다음 게임은 빅데이터 게임이에요. 누가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빅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합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그 감산의 이유는 내구 소비재 문제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 그리고 일반 서버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일반 서버 쪽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서버의 어떤 백업 용도로 지금 일반 서버 쪽은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결국 내구 소비재입니다. 스마트폰하고 PC 쪽 이런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내구 소비재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번 6월에 애플의 WWDC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출시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내구 소비재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이번 하반기 시장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세가 좀 나긴 했는데요. 삼성 쪽 밸류 체인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회사는 레이저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회사들이 제일 주목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그룹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삼성 때문에 못 가고 있었죠. 원익 QNC 같은 업체들도. 그래서 원익 그룹주들도 사실 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그 하방은 굉장히 탄탄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 메이드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그러니까 멀티플은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적어도 시계열을 1년 정도를 끌고 가서 본다 그러면 삼성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노이즈들로 인한 그런 것들을 정신적인 데미지를 견딜 만한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할로 이렇게 이제 모아가기는 제일 좋은 주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잖아요.